나중에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셨습니다. 가방에 늘 2리터짜리 페트병 소주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지금 제가 누리는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게 그지없는 일상은 술 마실 당시의 나에게는 감히 꿈꿀 수도 없었던 기적 같은 하루와도 같습니다. 저는 1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7살 때 위암에 걸려 오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2년 후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 9살 때였죠. 아버지 치료비로 인해 수입 없이 빚만 지던 어머니께서는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우리 셋을 위해 밤낮 없이 일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기 전 일하러 나가셨다가 우리가 잠들고 나서야 들어오시곤 했지요. 그땐 제 마음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 수 없었지만 커서 보니 그때 느꼈던 것들은 아마 외로움과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힘들고 위태롭게 살아가는 어머니를 많이 걱정했었고 이러다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날까봐 많이 불안했습니다. 게다가 언니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학교에 잘 못 가곤 했는데 얼마 안 있어 언니는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죽음이란 것에 공포가 있었던 엄마는 혹여 언니가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매우 두려워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에겐 서로가 떠날까봐 항상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언니의 우울증이 심각해져 대학병원의 정신과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속옷이나 필요한 걸 갖다 주려고 버스와 지하철을 혼자 타고서 심부름을 하곤 했습니다. 10살도 안 된 저는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아주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가족 관련한 일은 제가 다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클수록 저의 강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개인 시간을 쓸 때나 개인적인 물건을 살 땐 알 수 없는 죄책감과 가족이 저를 비난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방법은 가족을 위한 저의 노력이나 희생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강압이나 학대는 없었지만 저는 언제나 스스로 저 자신이 아닌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자랐던 저의 학창 시절은 온통 술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술은 저의 억압적인 강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없애줬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 두려움들을 잊게 해주는 묘약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술을 배웠지만 그런 저에게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혼을 내거나 잔소리하는 어른이 없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어머니도 제가 술을 마신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는 계셨지만 선생님은 저에게 관심이 없었고 엄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제 술 문제는 점점 심해져 밤낮 없이 술을 마셨고 나중에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셨습니다. 가방에 늘 2리터짜리 페트병 소주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오후가 되어 잠에서 깨면 기억나지 않은 어제에 대한 두려움과 오늘을 수습해야 한다는 두려움으로 또 술을 마셨습니다. 가까스로 상체를 일으켜 베개 안에 숨긴 소주 반병을 마셔야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낮부터 시작된 술은 또 저녁을 지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언제나 취했고 언제나 필름이 끊겼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저의 술 마신 뒤 행동들을 정말 직면하기 싫었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알고 싶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내 현재 상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제 술 문제를 버티고 버티던 어머니께서는 결국 21살이 된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셨습니다. 정신병원 생활이 너무 끔찍해서 공중전화 수화기를 부수어 자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태어나면 24시간을 못 버티고 또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정말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죽을 만큼 싫었던 정신병원 강제 입원보다 술을 마시기를 택했거든요. 그렇게 5년간 7번의 강제 입원을 반복하면서 가족에 대한 원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엄마에게는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동생은 그런 저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에게 폭력을 썼고 집안에는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26살 새해에 저는 7번째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AA를 알게 되었습니다. AA 멤버들이 메시지를 전하러 왔었고 그때 저는 저의 첫 후원자를 만났습니다. 술을 끊고 싶진 않았지만 술을 다시 마시는 것도 두려운 상태에서 AA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금단보다 감정적인 금단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주 4년이 될 때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극심한 불안을 느끼던 저에게 모임은 안정과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단주한 지 6개월이 되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와서 보다 일찍 직장을 다니게 됐습니다. 술 없이 일하려니 미친 사람처럼 정신과 마음이 요동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일하는 내내 강박과 긴장감으로 인해 퇴근 때가 되면 심신이 다 녹초가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모임을 나가야만 다음날 출근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서 경험담을 하나도 못 듣고 꼬박 조문안이 있더라도 모임만큼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술을 끊고 10년이 지나자 동생이 예전에 술 취한 저를 때렸던 일로 인해 괴로웠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 잘못으로 인해 동생에게 마음의 짐을 준 것 같아 마음이 아주 아팠지만 애써 덤덤한 척하며 동생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그때 내가 나를 그렇게라도 막지 않았다면 나는 가족들에게 더 심한 폭력을 행사했을 거야. 내가 너였어도 그렇게 했을 거야. 제가 동생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모임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나에게 그 말을 하는 데까지 술을 끊고 난 뒤 딱 10년이 걸렸습니다. 동생에게 참 고맙고 또 모임에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임 안에서 술을 끊고 살아오다 얼마 전 단주 12년 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두렵고 무력한 알코올 중독자지만 더 이상 술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 마실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제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생겼습니다. 현재 우리 가족은 소통이 많지는 않지만 예전처럼 시한폭탄 같은 아슬아슬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저는 가족을 더 이상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감정적 자유로움에 만족하고 또한 편안함을 느낍니다. 종종 분노나 미움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 감정적인 고통들을 모임에 의지하며 버텨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2년 동안 수험 생활을 하면서 정말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학생 때 책가방도 안 메고 학교를 다녔던 제가 36살이 되어 처음으로 공부라는 것에 도전했고 절대 해내지 못할 것 같았던 것을 해내더라고요. 그로 인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과 공부를 병행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었고 또 여러 가지 중독 행위들로 공부의 시간을 많이 뺏기며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여전히 모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원하던 때에 제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늘 불평하곤 합니다. AA 모임은 그런 저를 묵묵히 이끌어주는 곳입니다. 더 많이 얻길 원하고 더 빨리 되길 원하고 더 완벽하게 하길 바라는 저에게 모임은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게 해주고 어쩔 수 있는 것들을 분별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무지하고 무력하기에 끊임없이 모임에 의지하고 또 힘을 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제가 누리는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게 그지없는 일상은 술 마실 당시의 나에게는 감히 꿈꿀 수도 없었던 기적 같은 하루와도 같습니다. 언제나 제 안식처가 되어주는 AA 모임과 저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구성원들에게 늘 감사하며 저에게 온 이 기적 같은 회복의 삶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과 또 가족에게도 메시지가 되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